즐기시네? 조금 더 나가도 되지 않나? 좀 더 강하게 가도 되지 않나? 피맛을 느끼고 싶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네. 각오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장규성 영화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에요.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런 신작이기도 합니다. 스토리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여성, 여기 주인공은 정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 해고돼서 어떤 시골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고가 됐는지는 사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서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선배가 와서 너에게 기회를 줄게. 파견 근무 갔다 오면은 회사로 복직시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로 파견을 왔는데 거기는 어떤 일 하는 곳이냐면 송전탑 유지 보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송전탑을 실제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성 사무직은 뭐 컴퓨터도 없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년을 견디고 나는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버티기로 했었는데 그 회사에 있었던 이 4명의 그 직원들 중에서 네. 막내 씨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정세 씨. 네, 오정세 배우인데요. 그 막내와 이제 정은의 이야기, 그리고 막내와 정은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 조직에 조금씩 녹아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주 끔찍한 결말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은 이 방송, 강추비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항상 나온 게스트가 먼저 이거 뽑는다는 것이죠.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뽑기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 댓글에. 아니 어떻게 라이너만 저렇게 비추를 뽑을 수 있느냐 하시는데 맹세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운이 없어갖고 뽑은 거예요. 전혀 주작 없다. 자, 그러면 감독님 잡았습니다. 와!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게 비추잖아. 비추를 뽑으셨습니다. 아,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를 강추합니다. 이 영화 아주 비추천이야. 네, 제가 먼저 이 영화가 왜 추천할 만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식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이 노동 현장, 이런 어떤 현실, 그리고 산재, 이런 걸 다뤘다는 부분에서 이 주제의식은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로자분들이. 그런 분들의 현실을 그린 작품을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봐도 이런 걸 다루는 감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아,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저는 그 반대로 또 생각이 되는 게, 아니 왜 굳이 영화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영화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락 영화로서의 영화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무거운 소재와 주제를 얘기해야 되나라는 측면에서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이 주제와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화로서 굳이 이거 해야 되나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감독님이 어린 의뢰인에서 감독님? 왜 그런 아, 갑자기 지금 갑자기 다큐멘터리도 있고 갑자기 훅 들어오네. 그 말도 있는데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또는 뭐 문법 이런 걸 더 떠나서 볼 때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영화가. 일단 주인공이 정은이 왜 간 거야가 잘 모르겠는 거야, 정확하게.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가지? 그리고 가서 초반에 이루어지는 그 유다인 배우가 연기한 그 톤이 너무 좀 자기적이야. 눈에 막 도끼가 서려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고 미리 막 들어가는 자체가 상업영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시나리오적인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많이 벗어나 있고 그런 쪽에서 오락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요. 어둡고 모든 인물들이 막 답답해 좀. 진짜 미치겠네 이런 생각 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추할 만한 포인트, 사실 뭐 방금 감독님께서 너무 칙칙하다, 너무 어둡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칙칙하고 어두운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밝게 가면 안 되는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상업영화의 문법대로 처음부터 들어온 이 정은이 나중에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혹은 뭐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기업의 어떤 비리 같은 걸 밝혀내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영웅 서사시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저는 이 아니, 영화는 그러니까 오히려 아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나온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삼진그룹. 삼진그룹? 네. 그 영화는 많은 분들이 흥행도 했잖아요. 그렇죠. 상업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나는 나를 해고자 하는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코미디로 만들어봐라. 네. 코미디성 상업적으로 만들면 상업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심하게 뭐 영웅 뭐 이런 대기업의 어떤 그 그렇죠, 거기에 행포에 맞서서 싸우는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중간하게 그게. 마지막에 송전탑 라스트에 올라간다고. 맞아요. 마치 올라가는. 허리우드 히어로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 나는. 와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탁 뭐 연결해서 저 도시에 불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또 라스트를 희망적으로 표현해야 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마지막 송전탑 오르는 게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송전탑 오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정은이 자신의 공포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거는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 의미 있어요. 아, 저도 이 강추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영화가 장점이 많은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도 느꼈고 많은 은유와 비유와 상징적을 통해서 너무나 배치를 감독이 적절하게 그 배치를 잘했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과하잖아요. 인물 설정이. 아니 모든 사람 그 인사과 그 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그런 캐릭터여야 되고 그 소장도 현장 소장도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거는 이 주인공을 극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이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제 영화 선생김몽들 보세요. 네. 서울에서 이렇게 있다가 재밌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지방 산골로 똑같이 가. 어떻게 그런 거 생각 똑같네. 자,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네. 죽겠지 거기서. 나는 여기서 선생김몽도 똑같아. 나 여기서 1년만 버티다가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영화가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똑같이 이 영화에서처럼 정은이처럼 우리 선생김몽두도 깨달음을 터득을 해요. 왜?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은 그래도 따뜻한 면이 누군가를 통해서 따뜻한 어떤 걸 얻음으로써 내가 이런 것만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구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얘기고 선생김몽두는 얼마나 보기 편해요. 네. 감독님 근데 이렇게 하시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아니 자기 영화만 칭찬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좀 강추할까요? 선생김봉두와의 그 연결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루고 있는 주제는 좀 다른 것 같고 네네네. 사실 저는 소장 캐릭터는 전 좀 아쉬웠어요. 사실 원청에 있는 그 선배나 이런 애들이야 뭐 워낙 그 빌런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소장을 위해서는 약간의 변명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변명, 나는 그걸 보면서 일단 시나리오를 쓰면 있어서 인물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가까운 네네. 인물들. 그 중에 그 본청의 그 인사과 직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식상한, 그냥 늘 봐왔던 그런 패턴의 너무 캐릭터고. 평면들 단편적인. 그거는 또 그렇다 쳐요. 그 현장에 가는데 그 소장으로 나오신 분이 연기자가 아닌 것 같아. 연기자가 아닌 듯한데 실제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없어, 이 작품밖에. 그래서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이게 연기자가 아니신데 감독하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그 소장님 나오신 장면이 영화에 몰입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 연기가 아무래도 네네네, 맞아요. 프로 연기자의 연기가 아니다 보니까 딱 보면서 이제 대사 처리하시는 거 보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연기가 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은 없는데 밸런스를 맞아야 되거든요.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하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그분의 연기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뭐라고 문제될 건 없는데 상대방하고의 그 호흡을 할 때 뭔가가 자꾸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배우인가? 맞아요. 뭐지?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전혀 몰입이 안 돼. 네, 그런 쪽에서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비추의 측면이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여기 소장님이신가? 그게 어떤 리얼리즘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연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기예요, 말 그대로. 가짜라고요.
연기가 연기지 왜 그 연기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의 대사. 정말 이 영화는 전 대사들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2번 죽는 거 알아요? 한 번은 전기구에 한 번은 낙하. 34만 5천 볼트에 한 방에 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게 두려운 건 해고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저도 오정세 씨 연기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내가 한 대사 중에 그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 정훈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그 대상을 놓고 그래서 저는 저놈을 누구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요? 누군데요? 내가 지켜야 될 우리 딸들이요. 그러면서 정훈이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그 대상이 뭐냐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 궁금했는데 정훈이도 그러면 무슨가 대상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관객한테 열어준 것 같아요. 관객한테 던지는 질문이야. 당신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 생각하면서 견디느냐라는 건데 이런 면도 굉장히 불친절하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네. 친절하게 보여줬어요.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뭐 좋은 대사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꼭 이렇게 왜 적재적소에 마치 이런 대사를 함으로써 마치 이렇게 너무 전환점을 맞이하는 딱 준비된 그 대사.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아 또 상업영화가 아닌 척하면서 또 상업영화인 틀을 가면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대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근데 있었죠. 라이너님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사운드가 대사가 잘 안 들려 전달이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대사 같은데 뭐지? 다시 돌려봐도 인형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딸들도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네. 영화를 만들면서 믹싱할 때 후반 작업에서 너무 음악을 높이거나 이 대사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대사 전달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얻은 동시녹음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 잡음과 동시녹음을 사실은 웬만큼만 들어가도 쓰면 안 되거든요.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려면 ADR을 통해서 다시 호시를 해야 그래서 되는데. 외국 영화를 보면 아무리 음악이 막 액션 영화 사운드가 팡 터져도 대사가 대사가 정확히 또렷하게.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항상 이게 좀 동시녹음, 현장음을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아쉬웠던 거는 중요한 대사 같은데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자막으로 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장금하신 말씀은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물론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진짜 한국 영화 고질적인 네네. 문제라고 사람들이 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 영화는 이상하게 안 들린다, 대사가. 그거를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가.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그 후반 그 녹음 작업에. 근데 그렇죠. 항상 녹음 작업은 이미 개봉 날짜를 정해놓고 뭘 정해놓고 촉박한 시간 내에 하거든요. 시간을 주면 한단 말이에요. 그 녹음하시는 분들도 불만이죠, 거꾸로. 그러니까 항상 이 시스템의 문제를 좀 개선하지 않.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 얘기하다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에서 저는 또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가 연출이 좋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막내가 사망하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출할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는 사실 뻔했잖아요. 그리고 송전탑이 나왔을 때부터 예측은 됐단 말이죠. 누군가 떨어지겠구나. 막내가 그 대사를 할 때쯤에는 막내구나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좀 그렇게 알기 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송전탑 그날 하필 또 날씨가 궂은 날씨였고 아래서 이제 정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오고 뒤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막 가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뭘 느꼈냐면요. 이런 사고는 그냥 하고 나는구나.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소름 끼쳤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처음에 송전탑 올리는 장면 있죠. 그때 저는 배우들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들이 저 송전탑을 어떻게 올랐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렇게 위험하게 오르시는 거구나. 감독님이 또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저는 정인이 오르는 장면으로 정말 대미를 장식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상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울컥하는 감동이 예. 밀려 들어와요. 그게 이 영화가 남긴 가장 훌륭한 지점이었다. 3번의 송전탑 장면. 저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순차적으로 나와요. 송전탑은 상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자기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공포와 대상이기도 자기 하고. 내면의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또 그게 그냥 외모적으로 자기의 어떤 싸워야 될 어떤 회사, 본청, 그 다음에 권력자들, 그들보다 자기한테 횡포를 얻어주는 권력자들에 맞서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부터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동료의 막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혼자 오르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계속 상업 영화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해왔고 지금 하는 영화도 계속 관객 위주의 상업적인 영화 위주의 플롯과 지문과 대사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비약과 생략이 많았고 네. 이 영화에서 그런 쪽에서 관객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가령 오정세 씨가 중간에 그런 대사도 하잖아요.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해고되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근데 이거 아마 대충 눈치 어느 정도 영화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죽겠네라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좀 관객 입장에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거 비추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할게요. 비밀스럽게 뭐냐면, 추천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딸이 셋이에요. 네.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오정세 씨가 연기한 그게 막내가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이 셋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 딸 셋이 나와서 막 이런 장면 보는데 확 그냥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갑자기 감정이 너무 확 올라오더라고. 그 딸들이 와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내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음. 나 같으면 아마 저 신발을 넣었을 거야. 애들 달려오고 아빠 아빠 울고 막 이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감독은 이거를 너무나 연출이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이 이태경 감독도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보고 나하고 결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싫은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나랑 달라서 싫다. 그렇지. 이 사람 뭐야. 고급지네. 막 이러면서 고급져서 싫었다. 질투심이 나면서도 막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상업 영화를 극장에서 돈 주고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친절할 수도 있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정인이가 왜 해고됐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영화보다 실제가 더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수많은 해고를 당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그저 살려고 할 뿐이다. 나는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보다 더 심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여지는 면은 단편적인 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차라리 이 영화처럼 그 해고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러면 것이. 또 그 얘기를 그 얘기가 들어가. 쓸데없이. 만약에 이게 여성이라서 해고됐다라고 하면 그걸로 포커스가 그렇죠. 딱 들어가고 혹은 뭐 이게 학벌 때문이었다. 네네네. 그 문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였을까 하면서 이제 해고 사실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감독이 그 인터뷰를 보면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여성 사무직 근로자가 지방으로 파견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거기서 꿋꿋하게 잘 버티고 이런 기사를 보고 이거를 영화화해야겠다고 감독이 애초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남자였으면 남자로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여자로 갔기 때문에 아까도 하지만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또 혹시나 다뤄야 되지 않을까.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면 딴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애초에 하려고 하는. 젠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젠더 얘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꺼내버리면 이 자기가 말하고 하자는 주제랑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하지만 감독은 아무래도 남성, 여성을 따로 이게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냥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노동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성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영화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은 누가 벌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일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양측을 다 다룬 영화를 하나 알고 있죠. 그래요? 뭐예요? 이장과 권수.
있습니다, 한국에. 전곡을. 한국의 한 영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시는데 자기 맞아요. 영화 왠지 속으로 저도, 저한테 네, 그러신가요? 눈빛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오늘 쭉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감독님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선생 김봉두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는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쭉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비추를 제가 뽑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간 경향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오락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들 위주의 투자 제작 환경에서 맞아요.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진지한 우리들의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런 영화들이 좀 더 인간 중심의 인간을 좀 탐구하는 영화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사람을 놓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추를 오늘 하긴 했지만 사실은 강력히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반대로. 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시나리오 쓰시고 마지막으로 영화 어떻게 힘겹게 영화까지 완성시킨 이태경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시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신작 영화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라는 작품을 장규성 감독님과 함께 강추비추에서 다뤄봤습니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요, BTV 영화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추비추하고 싶은 영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피 튀기는 이야기로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